네. 참 그 트럼프의 발언이 정말 저는 모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사실 주권 국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네.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는 네.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승인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 네. without approval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문제는 이제 그 발하게 된 배경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우리 강경화 장관이 오이사 조치를 해체할 수도 있다는 식의 계속 그런 이야기가 일련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말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국가 운영하는 사람들의 속내를 보여줬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진짜 모욕을 느끼면서도 그래 트럼프 말이 옳다. 어쨌든 정말 비핵화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남북 그 뭐 지원도 하고 뭘 풀어주고 오이사 조처도 풀어줘야지. 그건 트럼프 말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 편을 못 들고 미국 대통령 말에 고개를 끄덕여야 되는 이런 현실이 저는 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한미 간은 동맹입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현에서 같이 발을 맞춰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어느 순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중재자로 바뀌었어요. 네. 중재자. 그럼 중재 동맹이 아닌 거죠. 이제 중간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중재자. 네. 그러니까 또 어느 순간에 한국의 입장이 북한, 중국, 러시아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측에서 보기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는 동맹이라면서, 언제는 중재자라면서, 언제 이제는 저쪽이야?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미국은요, 제재에 관한 한, 북한의 트럼프가 뭐 김정은 뭐 좋다, 나하고 친구다, 뭐 괜찮은 사람이다 하지만은 제재만은 풀어줄 의향이 없습니다. 제재를 풀어주는 순간 북한은 마음대로 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제재 해제를 우리 정부가 먼저 이야기하니까 트럼프 쪽도 뿔이 난 겁니다. 아니 뿔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 북한에 대한 제재 풀어주고 오이사 조치에 대해서 어느 대한민국이 얼만큼 진짜 그것을 말하자면은 승인을 대한민국 국민의 승인을 누가 하냐고요. 정말 저는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경화 장관도 정말 왜 그럴까 제가 좀 그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첫 번째는 친하시잖아요. 아니 친하다기보다는 저는 정말 기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정말 레이버 클래스의 저 같은 이렇게 바닥부터 시작한 여성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안에 가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경화 장관은 영혼이 굉장히 순수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여성 같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복잡한 하나의 정무적인 틀 속에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있으면서 한마디로 강경화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내 영혼 갈 곳을 잃어. 이런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첫 번째 오이사 조처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찬한테 걸려들었다, 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늘 박병석이 지난번에는 또 그런 질문했었고 이 짜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찬이 슬쩍 그 아마 보좌관이 아마 오이사 조처에 대해서 대표께서 얘기를 할 텐데 장관이 그 뭐 있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해라. 그러니까 장관이 그대로 오이사 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있냐니까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일말의 저함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아니 맙소사. 제가 그때 이 핸드폰으로 청문회로 국감을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해찬한테 당했다. 두 번째는 강경화는 왕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따인 현실을 좀 극복해 보고자 그 분기탱천한 것이 자충수를 뒀다. 세 번째, 이건 이러기를 바라지 않는데 강경화 장관은 내 잘못이 내 발언이 뭐가 문제지? 지금까지도 지금 갸우뚱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하면은 1. 영혼 순수한 사람 국가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혼 순수한 것은요 본인 개인적인 덕성일 뿐입니다. 국가 운영은요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한 사람이 국가 운영은 맞아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저는 애시당초부터 강경화 장관 임명할 때부터 야 큰일이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외국 나가서요. 그런데 그리고 그때 또 결정을 하는 자리입니다. 외국 나가서도 결정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 경력상 보면 저는 그건 다른 작년에 장관 임명했을 때 강경화 장관만은 저건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저건 아닌데
여자이기 때문에 임명한다? 외교부 장관 여자이기 때문에 임명한 자리가 아니에요. 여성부 장관을 몰라도요. 그런데 저는 그 능력에서 그때부터 의구심을 표현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의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거 하나고요. 또 이제 이번에 오이터 조치 같은 경우는 전 뭐 강경화 장관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청와대 핵심부랄까 현 정권 핵심부의 생각을 대신 표현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방금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해찬 대표와 짜고 쳤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많이 그렇게 합니다, 사실. 네. 이해찬 그 대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슬쩍 흘려서 민간인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언론의 반응, 국민들 반응을 보기 위해서 애드벌룬 띄웠을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강경하게 뭐 미국 측의 반응도 나오고 하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나오기 전에 미 국무부에서 우리 정부 측에 항의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트럼프 발언 나오기 전에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진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검토한 적 없다. 미국 측의 반응이 그때는 나왔을 거예요. 이런 맥락 선상에서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고 우리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강경화 통역조무사를 이야기를 썼는데 아마 정부 측의 핵심부의 생각을 대신 통역하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전 듭니다.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을 일종의 정부 쪽에서는 이 에드벌룬처럼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해, 김현미, 손혜원, 강경화 이 내부에서 여성 장관들을 기용을 했지만 정말 여성으로서 능력 있는 분을 기용을 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여자, 우리 말 잘 듣는 여자. 그래서 막 동네 북처럼 얻어맞고서 청문회 통과하니까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감사합니다 밖에는 머릿속에 없는 여성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정부처럼 반여성적인 정부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는 결국 뒤집어 쓴 건 강경화 장관이 온팍 뒤집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임명 배경에 문정인 네. 우리나라 현재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는 문정인 특보죠. 대통령 외교안보 네. 특보인데 이분이 연대 정외과 출신이에요. 네. 강경화 장관이 연대 정외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연대 정외과 출신들이 자주지하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건 차치하고 그런 맥으로 다른 게 없이 실세와 대학교 과가 같았기 때문에 동문이기 때문에 장관에 임명됐다? 그건 아닌 거죠. 그야말로 적폐입니다. 그야말로 그게 적폐지요. 그런데 저는 어찌됐든 지금 강경화 장관이 하고 있는 거 위태위태스럽습니다. 정말 위태위태스럽습니다. 또 어떤 사고 칠지 몰라요. 물론 이 사고 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 실세들은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애드벌룬 띄우는 앞에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 어저께도 굉장히 예리하게 봤을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무엇에 분노하는가를 만약에 승인이라는 말이라든가 나승이라는 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경고를 한 겁니다. 이러면 안 돼 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사람들이 반미 감정이 부글부글 솟는 게 아닌가 이걸 아마 예리하게 봤을 텐데 약간 분위기가 쎄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를 저렇게 모욕하면서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속도 조절해라. 그 다음에 비핵화가 목표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저는 그때도 굉장히 항의를 할 줄 알았어요. 수석급 협상가가 되라. 이건 무슨 문재인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비서 취급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가 항의할 줄 알았는데 입도 뻥끗 안 했고요. 어저께는 또 이 공개 경고인 nothing approval에 대해서 뭐라고 청와대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한미 공조를 그만큼 긴밀하게 하고 있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국민은 무슨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우리 대한민국의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는 이 분위기에 대해서 미 국무부에서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국무부 대변인이 한 이야기가 부대변인이었죠? 한 이야기가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와 솔직하게 미국은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frankly 그건 이제 외교적 발언은요. 솔직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회담을 끝으로 나서 기자들 물어봐요. 자, 오늘 대화 어땠습니까? 우리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교적 언어로 솔직하게 그렇죠. 이야기했다는 너 이야기 마음대로 들어봤다. 거기까지입니다. 솔직한. 그래서 보통 외교 원사관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상대방을 치고받고 싸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해왔던 거, 남북 철도 연결한다면서 북한에 디젤 주고 우리 디젤 기관차 가려고 하니까 주한미군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즉 유엔군 사령관이 그걸 중단시켰습니다. 미 정부에서 중단시킨 거랑 마찬가지죠. 또 과거에 개성에다 남북 무슨 협력 사무소 만든다고 하면서 또 유류를 반입하려고 하니까 미국 측에서 강하게 제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미국과 지금 알력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대북 제재를 굳건히 하겠다는 우리 정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있지만은 뒤로 하나 둘씩 풀어주기 때문에 미국의 반발이 있은 거고, 이러면 이제 북한이 오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풀어주고 러시아 중국이 풀어주면요, 굳이 미국 의식 안 하고 그냥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핵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우려하고, 또는 저 같은 사람도 우리가 우려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북한이 오판을 할 수 있는 것, 이걸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청와대라든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아무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로지 그냥 김정은하고 사랑에 빠지면 그걸로 잘됐다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이 정부가 국격이 있는가, 이 정부가 헌법의 가치를 갖고 있는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는가, 저는 너무 잘 때마다 불안합니다. 자, 미국의 대북 제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확실한 건 있습니다. 자, 네.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할 때요, 결국 네. 이란과의 핵 협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네. 그것마저도 깨겠다, 뭐 손해본 협상이라고 하고 네. 있지만, 그때 오바마는 굉장히 온건주의자입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오바마 때 이란에 대한 제재는 끝까지 지켰습니다. 미국은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제재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끌어내겠다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미국은 트럼프가 아무리 김정은과 사이 좋다, 뭐 친구다라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미국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미국의 분위기상, 미국의 외교 정책의 분위기상 대북 제재는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그런데 그걸 뻔히 알 텐데 모르고 있다면 이 정부가 무능한 거고요. 알면서도 하고 있다는 것은 괜히 미국이 전 세계 지금 주도권 잡고 있는 맞지 않습니까? 그걸 건들려서 어떠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동맹이라면서 따라오는 게 동맹입니까? 미국에서 분명히 이제 그런 이야기 점점 나옵니다. 아니, 동맹이라며, 아니, 미군 철수하지 않고 있으라며, 그러면서 왜 저러냐? 물론 현 정부 내 뭐 일부는 미군 나가라고 하고 말은 못하지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동맹이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자꾸 한 전선으로 북한을 몰아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자꾸 이탈하는지 모르겠어요. 중재자에서 이제 북한 편을 든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과 굳건하게 힘을 뭉쳐가지고 밀어붙일 때 북한 비핵화 되는 거지. 북한 쪽 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요, 북한 한국도 무시해요. 중국도 한국 무시하는 겁니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발언권 있는 건 저는 뭐 친미주의자는 아닙니다만 이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미국을 힘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러시아가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요, 무시하는, 자들 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이 현대사를 공부한 분이라면은 저렇게 우리 중국을 아주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미국하고의 정말 혈맹을 기반한 이 한미 동맹을 굳건히 지켜야 됩니다. 북한은요, 언제나 마지막에는 중국 찾아갑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어서 북한은 아주 골칫거리면서도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투쟁했던 일종의 정말 피를 나눈 혈맹이고, 모택동 아들이 6.25 때 와가지고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북한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어쩌고저쩌고 남한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좋아할 거고, 뭐 민족주의 그런 거는 북한이, 그렇다면 어떻게 6.25 때 그렇게 쳐들어가고 민간인 200만 명을 죽였습니까? 그때 어떻게 죽였는지 아마 지금 살아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얘기 들으시면 생생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아무튼 이 한국 정부와, 네. 분명 한국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네. 전체가 아닙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간의 균열 갈등, 네. 외교,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앞으로 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우려가 됩니다. 현 정부 분위기는요, 사실 반미 분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80년대 학교 다니면서 반미운동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핵심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정서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어찌됐든 걱정입니다. 국민들을 견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목소리를 높여서 네. 현 정부가 마음대로 국가 끌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견제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 그 당시에 아주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여당 의원들은 그랬어요. 니케이의 보도를 갖고 폼페이오가 강경화 장관한테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 그걸 믿을 수가 있느냐. 사실은 일본 언론 가운데서 니케이의 보도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외교는 물론이고 그 기업들이 아주 그 유력한 정보, 이른바 컨설팅 그룹하고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정보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하지만 니케이의 보도가 우리나라의 이 정부의 돈으로 방송하거나 정부의 돈으로 이 발행하는 몇몇 매체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